저 같은 경우는 주부였고 아이들이 당시 너무 어렵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아이들을 이제 재워놓고 잠을 거의 안 자고 새벽까지 연습을 했었죠. 근데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돼도 시간이 간 줄도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이 더 생겨서 힘든 줄을 몰랐어요. 저는 상수동에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떡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시루 케이크의 김이화입니다. KBS에서 미라클 레시피라는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우승을 했어요. 일떡이조 김이라 김이화. 당시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100명의 시식단 분들 중에서 카페에 무작위로 이렇게 드시게 되고 표를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분들이 저희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해주셔서 아, 이건 정말 대중성도 있구나라고 느꼈었죠. 결혼 이후에 경력 단절이 되면서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무엇일까를 찾게 되다가 우연히 떡을 접해봤더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공방도 열게 되었었어요. 제 떡 디저트가 수강생들만 좋아하시는 건지 잘 모르던 차에 그런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는 계기로 떡 디저트를 더 많은 분께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주 고객층은 20대에서 30대 정도 많이 오시고요. 전 신기하게도 30, 40대 남성분들이 혼자 오셔서 가족분들 것도 많이 사가시고 떡을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반 카페들은 수도 없이 많고 사실 오픈을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제 또 떡 카페라고 하면 왠지 전통차를 팔 것 같고 또 젊은 사람이 찾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전통스러운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거리 지나가시는 분들도 저 카페 예쁘다 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디저트도 예쁘네 하고 커피랑 드셨는데 떡이었고 떡인데도 디저트가 맛이 좋고 한 부분에 대해서 놀라움을 주고 싶었어요. 제 아이한테 아토피가 있었어요. 밀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떡을 간식으로 만들어줬었거든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떡에다가 크림도 올려줘보고 초콜릿도 입혀서 먹여보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맛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두 개씩 저만의 레시피가 생기게 됐어요. 사실 저는 카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집도 멀고 돈도 없었고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픈을 한다든지 조금씩 제가 조정해서 맞춰 나간 거죠. 여기서 포기를 하면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았었거든요. 하루 일과를 새벽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 일을 다 해놓고 아이들이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집중을 해주고 사실 퇴근도 일찍 하거든요. 그렇지만 집으로 다시 출근이 되는 것이 재료 손질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다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고구마나 단호박 이런 재료들은 그날 사서 깬다든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잼을 직접 만들거든요. 집에 가도 아주 할 일이 많죠. 가장 반응이 좋은 게 흑임자 롤떡이에요. 롤케이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떡도 이런 롤케이크 모양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반달 모양이겠거니 하시겠지만 떡을 이렇게 모양을 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을 탁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 설기 하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떡이거든요.
설기는 이제 부드러움을 잡고 싶어서 우유나 크림치즈를 넣어본다든지 물을 분무기로 뿌려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술 같은 것도 넣어본다든지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떡이 금방 단단해지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노하우가 생겨난 것 같아요. 설기는 누구보다도 정말 최고로 잘 찔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저희 카페가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그대로 따라 하시는 카페들이 있어요. 가게에 이제 한참 몇 번을 오셨다가 접시나 이제 메뉴 라인업까지 아예 전체적인 걸 다 가지고 가서 카페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랑 이제 모양은 똑같을 수는 있는데 맛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직 이 식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레시피를 그대로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상하게 손맛인 것 같아요. 똑같이 맛을 내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숙련이 돼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시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결혼 전에는 디자인 쪽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잘하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제 디자인 쪽 일은 야근도 많고 시간적 제약이 많아서 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었죠. 떡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가장 신이 날 때는 이제 레시피 짤 때 테스트를 해보고 샘플링을 해보고 이럴 때가 제일 신나고 재밌고 즐거워요.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오실 때예요. 또 아이가 밀가루를 못 먹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구석에 있고 되게 작은 카페를 알고 찾아와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에요. 카페 문 손잡이부터 조명 하나하나까지 다 발품 팔아서 제 공이 안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애착이 가요. 이 공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선물이었어요. 방송도 나가고 좀 유명해지면서 주위 분들은 이제 큰 데 가지 왜 좁은 데 있냐고 옮기라고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가 좋아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신경 써서 이뤄낸 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